지금부터 저희 조에서 발표할 것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저희는 이론, 실험 과정, 실험 결과 및 해석, 교환 문제 풀이를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란 이동상으로 기체를 사용하는 컬럼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일정 유량의 운반 기체에 시료를 주입하는데 이때 주어진 온도에서 기체가 들 수 없는 물질은 분석이 불가합니다. GC 기기의 구성으로는 시료 주입구, 오븐홀 컬럼, 검출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할 실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스실에서 N2, 에어 H2 밸브를 켭니다. 두 번째로 컴퓨터 기기를 켜고 기기 자체 점검 후 SW를 켭니다. 네 번째로 컨디셔닝 베이스라인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리고 분석 샘플, 메탄올, 에탄올, 아세톤의 GC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컬럼을 달리하여 반복 측정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작동 온도를 유량값, 미리 세팅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분석 샘플의 피크 RT, 각 성분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P5 컬럼에서도 분석 샘플의 피크 RT, 각 성분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컬럼 두 개의 피크 RT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저희 조에서 생각했을 때는 두 가지 컬럼 간의 RT 차이는 컬럼의 특성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카보박스와 H5 각각 다른 반응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시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에서 서로 다른 RT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기 세척을 주의해야 하며 실행에 시료를 담을 때 기포가 생기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시료 투입 후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투입 후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시료가 확산되어 피크가 넓어지거나 분리가 덜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컬럼이 오래되면 RT가 길게 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교환 문제풀이입니다. 예제 1번에서 저희가 구해야 하는 것은 각 피크에 추정되는 구성 성분을 찾는 것입니다. 1, 2, 4번 물질은 검출값 안에 들어오나 3번 물질은 프로파일에 없는 미지 시료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은 아세트알데하이드, 2번은 메탄올, 3번은 존재하지 않고 4번은 이부탄올입니다. 문제풀이 2번입니다. 여기서 구해야 할 것은 상대 가능도와 부피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상대 가능도는 순소물질 분석표를 참고하여 에리아 값이 상대 가능도 B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 가능도 A 대 B 대 C는 1대 1.5 대 2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부피비는 미지시료 에리아 값에서 순수물질 에리아 값을 나눠주면 됩니다. 따라서 부피비 A 대 B 대 C는 1대 1대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제 3번입니다. 피크 면적을 이용하여 Y내 메탄올 농도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X축은 농도, Y축은 흡강도 또는 피크 면적을 사용하여 검량선을 그리고 식을 구합니다. 표준 용액의 농도 범위는 예측되는 미지시료의 농도 범위를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X의 값을 기입한 후 차트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함수식이 나오게 됩니다. y는 35.181x-15.631. 이 y값의 에리아값 2377을 대입하여 x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탄올의 농도는 67.43mg/L입니다. 이때 신뢰도 R제곱값이 1이므로 비례식을 활용하여 풀을 수 있습니다. 100대 3525는 x 대 2377, x는 67.43mg/L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파트는 pH 미터입니다. 6차는 이 순서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실험 목적은 pH 미터를 구동하여 시로의 pH를 측정할 수 있고 pH 미터를 구성할 수 있으며 버퍼의 성분과 역할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페이트 버퍼를 원하는 pH에 맞게 제조할 수 있습니다. 전기 분석법에는 전이차 분석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이차 분석법은 용액 중에 침투시킨 두 전극 사이의 전이차를 측정하여 목적 이온의 농도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전이차 분석법의 예시는 pH 미터가 있고 pH 미터의 구성은 본체, 전극, 전극 스탠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H 미터 전극은 지시 전극 끝에 용액을 담그면 수소 이온이 전극막으로 들어가게 되고 기준 전극과의 전이차가 발생하는 것을 이용합니다. pH 미터 구성은 pH가 일정한 표준 용액으로 검량선을 잡는 것이며 오래 사용하지 않았거나 환경이 변한 경우 훼손 용액을 이용하여 구성합니다. pH 미터 전극 관리법은 전극은 깨지기 쉬우므로 조심히 다루며 전극이 오염되지 않도록 증류수로 충분히 세척해야 합니다. 부퍼는 일정한 pH를 유지하는 성질을 가지는 용액이며 약산과 짝염기의 혼합액입니다. 수소이온이 짝염기에 의해서 잡혀 pH가 낮아지지 않습니다. 밑에 핸더슨 하셀바우식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퍼 제조 방법에서
시로 필요량은 핸더슨 하셀바우식으로 구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편의성을 위해 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pH미터 실험 과정은 0.1몰 포스페이트 버퍼와 0.1몰 KCl 용액 각각 100ml를 제조합니다. 그리고 pH미터 전원을 킨 뒤 전급을 조작 용액으로부터 꺼내서 증류수로 씻고 전급을 키마이프스나 티슈로 닦은 뒤 전급을 측정하고자 하는 용액에 담근 뒤 메셔 버튼을 누릅니다. 그 뒤 안정화가 끝나면 예분과 pH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전급을 용액에 꺼내 증류수로 씻고 닦은 뒤 0.1 노르말 NaOH를 1ml씩 첨가하여 각각 2회씩 반복합니다. 저희는 pH가 7.4인 0.1몰 포스페이트 버퍼 100ml와 KCl 0.1몰 100ml를 제조하기에 시럽 필요량은 앞서 보여줬던 표를 통해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KH2PO4는 0.27g이 필요하고 K2HPO4는 1.4g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KCl은 0.745g이 필요하게 됩니다. 실험 결과는 버는 염기에 의해 변하는 pH 정도 차이가 미세했고 KCl은 pH 차이가 컸습니다. 그리고 현재 버퍼에 녹아있는 H2PO4-와 HPO4-2의 물농도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 식은 저희가 실험을 통해 측정된 버퍼 pH 7.63과 pKa 7.21을 핸더슨 하셀바우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을 때 HPO4-2의 마이너스의 물농도는 0.076몰, H2PO4-의 물농도는 0.028몰이 계산되었습니다. 실험에 대한 고찰은 pH미터에 구동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시료의 pH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극은 쉽게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전극이 오염된다면 측정하려는 값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증류수를 이용하여 전극을 깨끗이 세척한 뒤 실험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는 0.1 노르만 NaOH를 첨가해도 pH 변화가 미세하고 KCl은 pH 변화가 컸던 이유를 알아봤을 때 스페이트 버퍼는 완충 능력이 있어 NaOH가 첨가되어도 pH 변화가 미세했고 KCl은 완충 능력이 없으므로 NaOH가 첨가된다면 pH 변화가 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HPLC를 이용한 비타민C 분석 실험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HPLC는 고압 펌프를 사용해 이동상을 컬럼에 통과시키며 샘플 성분을 분리하는 분석 기법이고 펌프, 시료 주입 장치, 컬럼, 검출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HPLC를 사용해 비타민 음료에 포함된 비타민C 함량을 분석하였습니다. 실험에 사용한 재료로는 시약 및 용매에 L-아스코르브산, 메탄올, 아세트산, 비타민 음료 등을 사용했고 실험 장비 및 도구로는 HPLC 장치, 초음파 처리기, 시린지 필터, 마이크로피펫 팁, 시린지를 사용했습니다. 실험 방법으로는 우선 이동상을 제조하였는데 물, 메탄올, 아세트산을 각각 70대 29대 1의 비율로 혼합하고 바큐um 필트레이티오 장치로 여과한 후에 초음파 처리를 통해 가스를 제거했습니다. 다음으로 샘플의 전처리를 하였는데 L-아스코르브산으로 20, 50, 100, 200, 500ppm의 표준 용량을 만들고 음료 샘플을 희석해 0.2 마이크로미터 시린지 필터로 여과했습니다. 다음으로 기기의 설정을 C18 역상 컬럼을 사용했으며 유속은 1ml/min로 설정했습니다. 샘플 주입은 표준 용액과 샘플을 20마이크로리터씩 주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통해 크로마토그램을 기록하고 피크 면적과 머무름 시간을 분석했습니다. 이 표는 기기의 설정 조건을 정리한 표입니다. 실험 결과 L-아스코르브산과 비타500 용액의 피크 RT 값과 피크 면적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외부 표준법을 이용해 검량선을 작성한 후 나온 식에 0.1, 0.01 샘플의 Y값을 넣고 계산한 결과를 49.14와 300.87로 나왔고 각각의 희석 배수를 곱하여 원래 농도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0.01% 샘플은 4914ppm으로 제조사가 표기한 값과 유사한 값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0.1% 샘플은 3008.7ppm으로 제조사가 표기한 값보다 약 40% 정도 낮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을 때 0.1% 시료는 1대 15로 희석되는 과정에서 적은 양의 원액과 상대적으로 많은 희석 용매가 사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비율이 맞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0.1% 시료가 상대적으로 농도가 높아 희석 후 충분히 균절화되지 않았을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